안녕하세요. TV 똥덩이 민동필입니다. 예, 제가 이제 개 돼지 국민을 개 돼지 취급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 요번 방송 시리즈를 이제 이 내용이 되고 나면 이제 마무리를 짓고 다음에 이제 다른 주제로 찾아올 텐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까지 제가 한 내용들이 좀 재미는 있지 않나 싶어요. 예, 왜냐면은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전에 제가 그러니까 한 10년 전부터 유튜브를 올렸었었는데 이제 지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거는 사람들이 이게 당신 비디오는 나 완전 수면제야. 듣다 보면 졸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아직도 이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래도 많이 재밌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이제 종종 있습니다. 제 강의가 이제 많이 재밌었다라고 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자, 어쨌든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 돼지 취급을 하나. 이게 이제 뭐냐면은, 바로 이 이야기죠. 뭐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제가 이제 요거를 띄워놓고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민중은 개, 돼지, 망원으로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게 이제 교육부 정책기획관 교육을 한다는 사람이 이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또 권력욕이 강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도지사가 이름을 묻는데 답을 하네. 이 말은 말 그대로 그거죠. 너는 내 개야.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야. 이것과 다르지가 않다는 이야기죠. 예. 자,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을까? 예. 그, 이 뉴스나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 여기에서 이 인간이 민중을 개돼지로 취급했다. 뭐, 그래 가면서, 적당히 뭐 먹을 거나 던져주면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뭐 이렇게 하고 내가 도지사인데 네가 갑이 내가 묻는데 이름 묻는데 답도 안 해 이래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것이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을 민중을 개돼지 취급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요. 그게 아니라 사람들을 권력자는 사람들을 개돼지로 만들어요. 예. 개돼지가 되도록 만들어요. 예. 조금 다른 얘기죠. 개돼지 취급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개돼지가 되도록 만들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도 인제 그 생각하실 거예요. '왜? 이게 어떻게 가능한데?' 가능해요. 예. 가능해요. 개돼지로 만들어요. 그러면은 일단 제일 먼저 인제 왜라고 하는 이유를 한번 찾아가 볼게요. 왜 그러면은 개돼지로 만들려고 애를 쓰는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개돼지는 내가 길을 들여 놓으면 도망가질 않아요. 문을 열어도 물론 도망가는 경우가 생기긴 하죠. 한두 마리 정도 이렇게 도망갈 때도 있지만 보통은 문을 열어 놔도 딱 자기들에게 주어진 게 있으면은 그것 선을 넘지 않아요. 왜?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저희 개를 키우는 집에 가서 본 거예요. 뭐랬냐면은 그 집이 1 층이 있고 2 층이 있는데 중간에 계단이 있는데 개가 딱 요 중간에 저희 올라가다가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어 쟤가 저기에서 멈추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기에 imaginary barrier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딱 이렇게 막이 있어서 저 개는 저기를 못 넘어간다고. 왜? 그렇게 길들여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권력자가 사람들을 개, 돼지 취급을 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개, 돼지처럼 길들이려고 애를 써요. 권력자는. 왜? 길을 들여 놓으면 내 영역을 벗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영역 테두리를 만들어서 여기가 내 그 사회, 내가 만든 내 사회라고 하고 "내가 우두머리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내 사회는 무너져요. 그러니까 내 사회가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은 이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길들여 놔야 돼요. 그 길들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개처럼 개 길들이듯이 실제로 그렇게 개 길들이듯이 길들여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개 길들이듯이 길들이느냐? 바로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용을 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사람들이 움직이도록 만들고 그다음에 그게 인제 첫 번째 길들이는 1 단계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길들여져서 내 영역을 벗어나지 않고 '아 저 사람 훌륭한 사람.' 그래 가면서 칭찬하면서 '우리가 진짜 그 선택을 잘했어.' 이러면서 이 안에 인제 머무르잖아요. 그래서 인제 실제로 그걸 통해서 권력을 잡았다. 그러면은 이제 2 단계로 넘어가요. 2 단계로 넘어갈 때 이때 길들이는 방법은 실제로 그 권력을 잡았을 때 길들이는 방법은 뭐냐면은 상과 벌이에요. 예. 상과 벌. 그래서 잘하면 상을 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따라가도록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인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면은 인제 뭐 BTS가 BTS가 굉장히 인기가 많다. 이 사람들은 상을 줘요. 그러면은 BTS는 와 가지고 상을 받는다. 그러면은 이 BTS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여기서 인정을 받아 주고 그러면서 이 사람의 대통령이 만약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상을 줬다 그러면 BTS가 뭐 나라를 빛냈다고 상을 받았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 상을 준 대통령을 보고 '아 진짜 BTS 받을 만한데 줬어. 이 대통령 진짜 잘 된 사람이야.'라고 생각하면서 따라가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안 따라오면 뭐냐? 벌이에요. 그게 아까 보여 드린 그거죠. "야 내가 불렀는데 네가 답을 안 해? 야 내가 지시 내렸는데 너 제대로 안 해?" 벌을 내리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학교 교육에서도 그대로 보이잖아요. 저도 많이 두들겨 맞았지만 군대에서도 두들겨 맞았지만 학교도 군대만큼 두들겨 맞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군대만큼은 아니죠. 군대가 좀 더 심했죠. 네. 사실상. 그 벌을 주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내 말에 감히 반항을 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놔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권력을 딱 잡자마자 벌을 줄 수 있는 대상들 그러니까 특히나 상대가 내가 A 그룹에 속해 있었는데 B 그룹이 내 경쟁자였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B 그룹을 벌을 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나에게 감히 대들 생각을 못 해요. 이게 그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만나도 너 개 취급을 해요. 개 취급을 하는 게 아니라 개로 길들여요. "야 내가 부르는데 답을 안 해?" 이 얘기는 뭐죠? 개가 돼서 짖어라. 개한테 짖어!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 길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은 이렇게 개, 돼지로 길들여져 가요.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개, 돼지로 국민들을 만들기 위해서 길들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요. 거기다 대부분 투자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권력욕이 강한 사람들. 욕망이 강한 사람들. 권력에 대한 욕망이 강한 사람들. 왜 권력에 대한 욕망이 강할까요? 제가 앞서 방송에서 이야기했죠. 스스로 예측하고 사람들에게 이 머리가 트인 사람들은 지도자는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왜 하는지를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지금 예를 들면은 이거죠. 이태원 이 사건이 터지면은 이태원 사건이 터지기 전에 10만 명이 몰리고 그렇게 됐을 때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병력 이제 경찰력이 좀 힘들기는 하지만 경찰력에 얼마를 투입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저희 사람들이 별다른 사건 없이 사고 없이
이런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예측하는 이유와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인제 제가 말씀드렸죠. 예측했는데 아무것도 안 벌어지면 말 그대로 본전이고, 예. 그렇지만 일이 쪼끔이라도 터지면 예측을 했는데 빗나간 게 있으면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봐, 네 예측 틀렸잖아." 막 이러면서 비난을 해요. 그러니까 인제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해서 단어를 쓸 때 추상적 단어를 써 가면서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안 해요. 네. 하지만 만약에 진짜 머리가 있고 예측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이러한 설명들을 하면서 국민들을 설득을 시킬 능력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권력에 대한 욕망이 강한 사람들은 왜 강해지느냐? 설득을 시킬 국민들을 설득시킬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스스로 알아요. 할 수가 없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국민들을 설득을 시키지 못하면은 방법은 하나예요. 상과 벌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길들여서 내 말을 듣거나 아니면 벌벌 떨게 하거나, 그래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만들거나, 이런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권력을 가졌을 때의 얘기예요. 권력을 가졌을 때. 자, 그러면 권력이 권력을 손에 넣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인제 선거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예. 선거 얘기를 할 때 선거에서 이 갈라치기 있죠? 이것을 인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그 지역 감정,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를 이용을 하냐면, 갈라치기라는 게 뭐죠? 감정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것도 앞서 다뤘죠. 감정을 획일화시키려고 하는 이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감정을 획일화시키려고 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감정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그룹, B라고 하는 그룹, 제가 볼 때는 뭐 지난 선거철에 제일 많이 나온 게 뭐 여자를 비하하거나 여자와 남자를 나누거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거를 놓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뭐를 분석을 하느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실제로 A가 A가 중요한지 B가 중요한지 이거를 판단을 할 때, A가 소중하다, A의 그런 어떤 그룹을 우리는 그 좀 필요성을 높게 산다,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예. 이 사람들을 더 우리가 감정적으로 좀 더 보듬어 주고자 한다? 다 필요 없어요. 이게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왜? 사실상 B라고 하는 그룹이 그 힘들어하는 부분이 보이고 이 감정의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B를 갈라쳐 가지고서는 얘네들을 따로 떨어져 나가게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인제 어떻게 하느냐. 선거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감정을 이용을 하는 건데,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B라고 하는 그룹하고 A 그룹을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해서 어느 쪽이 인구가 많은가. 선거용 인구예요. 선거. 예. 그거를 먼저 계산을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가 쪼끔이라도 한 2% 많다. 그러면은 A에서 표가 더 나올 확률이 크니까 A가 필요로 하는 게 뭔지를 찾아요. 그래서 그것을 정책의 비전으로 내세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을 하겠다. 자, 그러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은 이쪽에서 악을 써요. 야, 그거는 A에만 해당되는 거지 우리 B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B를 똑같이 너희를 위해서 정책을 하겠다 이러면 갈라치기가 안 되죠. 갈라치려면은 이렇게 해야 돼요. 너희들은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리가 지금 이런 거를 오히려 고려하지 않아 라는 식으로 밑바닥에서 공식적으로 대놓고 하면 안 되죠. 밑바닥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끔 부글부글 끓도록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불을 지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A는 편안해요. 감정적으로 이거를 해 주겠다라고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게 이것 쪽이었으니까 해 주겠다는데 누가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편해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소모가 없죠. 이쪽은 일부러 부글부글부글 끓게 만들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서서 데모를 시작을 해요. 시위를 하죠. 시위도 하고 목소리를 높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시위를 하고 목소리를 높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의 먹고 사는 생계가 있는데 여기에 또 나가 가지고 이거에 참여하고 한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지쳐요. 감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지치기 시작해요. 감정적으로 지치면 그때부터는 슬슬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떨어져 나가면은 이제 그때부터가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자기 편들이 항상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이 자기들을 그 선호하는 이 그룹이 B 그룹이라고 해도 여기를 이제 남자고 여기를 여자라고 친다고 하면은 남자의 편을 들어주지만 여자들 중에서도 자기들을 지지하는 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루머를 퍼뜨려요. 어떤 루머를 퍼뜨리냐? 감정적으로 더 소모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그 상대방 편이 이게 이제 여기가 그 A라고 아니 저 가라고 하는 정당이고 여기가 나라고 하는 정당이라고 하면 나라고 하는 정당이 이것들을 같이 끌고 와서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면은 하는 게 있을 테니까 이 감정적으로 지쳐간 상태를 더 부추겨 주는데 그게 뭐냐면 루머를 퍼뜨리는 거예요. 가짜 뉴스. 이거를 조금씩 조금씩 계속 흘려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더 말 그대로 진흙탕이 돼요. 예, 진흙탕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이게 지역 감정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표가 자기들로 넘어올 확률이 커요. 이렇게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누굴까요? 도널드 트럼프. 그리고 제가 볼 땐 윤석열 대통령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봐요. 이건 제 그 가설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가설이에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죠. 어떻게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을까? 도대체 이게 뭐가 저런 사람을 대통령이 되게 만드는 요소가 무엇이었을까? 막 그랬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거기 그 저희 이 리얼리티 쇼라고 하는 것까지 진행했던 그 경력도 같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됐죠. 예.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선거판에 끼어들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몰라요. 예. 몰라요. 선거가 어떻게 저희 정치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아예 그냥 갈라치기로 나간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저희 한국에서는 그 이 제가 볼 때는 저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로 그 누구죠? 그 이준석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만들었다고 저는 보이는데 왜냐면 그 사람이 갈라치기 한 거라고 저는 뉴스를 봤거든요. 그 사람이 어린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이 정치적 이 갈라치기를 통해 가지고 계산하는 능력은 이 사람이 오히려 더 뛰어나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갈라치기를 이렇게 해 버리면 예. 그러면은 국민들이 처음에는 분열이 되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권력을 잡은 사람이 권력자가 예측을 못해 가지고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그 피해 보는 게 무작위예요. 불특정 다수인데다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로 일반인들 쌓여가는 그 이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해서 선거를 이길 수는 있었을지는 몰라도 그리고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선거에 성공을 시켜서 이 윤석열 대통령을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 수는 있었을지는 몰라도 이러한 사건 사고가 계속해서 벌어지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뭉태기로 다 넘어갈 가능성도 커져요. 그러니까 권력이 붕괴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제 방법은 하나예요. 예전에 잘 쓰던 것들 있죠. 계엄령이라든가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서부터 이제 강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늘어가면서 막으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터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시끄러워지고 그러다가 인제 보면은 뭐 말 그대로 사회가 좀 많이 시끄러워지겠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가 인제 겨우 시작일 뿐이라고 인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사고 그 공사 현장에서 사고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거는 제가 앞서서도 얘기했죠. 권력자가 예측을 못하면은 그 밑에 자기가 고용하는 사람들도 예측을 못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고
예측을 못하는 사람들이 자리에 앉으면, 그 윗 계층에 앉으면 그 밑에 가 있는 사람들은 과거에는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이 말씀 드렸잖아요. 112든 이태원 그 참사에서 112든 뭐 이어든 계획이 있었으면 이 사람들은 움직였을 거예요. 근데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제 가설은.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계획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 그 피라미드 구조에서의 그 아래쪽으로 갈수록 계획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측이 돼야 그 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따라서 뭔가 대비를 하는데, 예측이 안 되니까 그냥 사건이 터지면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사건 사고가 더 터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태원 참사가 저는 시작이라고 봐요. 예. 근데 뭐 사실 이태원 참사가 좀 크게 터져서 그렇지 이게 시작은 아니었죠. 예, 진짜 시작은 지금 공사 현장에서 그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는 게 벌써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예. 바로 이런 것들이 다 권력자의 능력과 자질과 맞물려져 있다라고 이제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좀 길어졌는데 아무튼 여기서 이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야기 내용은 마무리 짓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